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 화학부 대학원 박사 6년차입니다. 7년차인가? 아무튼 1사학번이고요. 박사로 1사학번이고 그 전에는 서강대 화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 올라가서 생화학을 전공해서 석사를 마치고 나서 서울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박사 입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저히 화학부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라 다른 과는 저도 잘 몰라요. 되게 어렵구나 이거? 사람들 되게 잘하네. 필기 뭐 많이는 안 했어. 일단 대학원에 입학하면 석사, 석박 통합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있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석박 통합과정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화학부 입학, 그치. 입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교수님이랑 먼저 컨택을 하셔야 돼요. 컨택 어떻게 하냐? 교수님 다짜고짜 찾아가냐? 이렇게 하면 다짜고짜 찾아가시면 안 돼요. 교수님은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갈 수는 없으니까 메일로 통해서 메일을 보내세요. 저 교수님한테 대학원에 가고 싶습니다. 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니면은 교수님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답장이 오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TO가 있으면 받으시겠다 하고 우리 랩이 여력이 안 된다 하시면은 이번 학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런 말 받으실 거고 인턴을 하기를 원하시는 교수님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박사를 할 때는 자기소개서 더하기 학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고 서류를 먼저 통과를 해야 돼요. 교수님이랑 컨택이 됐더라도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자여대생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고 합격을 했다. 그러고 나면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 3월이 원래는 학기 시작인데 안타깝게도 교수님들이 보통 먼저 불러요. 먼저 나올 수 있냐, 왜 되도록이면 빨리 나와서 랩에 적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꼭 먼저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나 찍히면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한 학기 다니는 것도 아니고 5, 6년씩 다니는데 기본 그 정도 다니면 그거 말고 다른 걸로도 찍힐 일이 많고 그 다른 걸로도 이미지를 회복할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 쉬어가고 싶다 하면 저는 쉬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쉴 수가 없거든요, 들어오면. 네, 그렇고 그러고 하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면접 말고 면접을 다 통과했어. 통과하고 나면은 기초학력 테스트 같은 걸 봐요. 기본적으로 시험은 일반화학 레벨이고 유기물리 분석, 무기, 생에서 정말 기초적인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를 통과를 못하면은 기초화학이라는 수업을 꼭 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이거 대충 봐도 다 통과한다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대생 다 통과한다 이런 유언비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대충 봤는데 그 합격을 못해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해요. 열심히 하세요. 만약에 이 시험을 보기 싫다 하면은 탁과를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석사를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그건데 석사를 하고 오면 박사로 입학할 경우에는 그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박사는 TO가 엄청 적어요. 물론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적어서 저는 8명 TO일 때 4명 지원해서 붙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안 생각해볼까. 입학하고 나면 논문 지도 교수님이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고 공동 논문 지도 교수님을 하나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입학을 했어. 그러면 해야 되는 의무사항들 중에 뭐 수업이 연구는 당연한 거고 수업을 이제 들으셔야 되고 조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세미나랑 연구 수업이랑 강의 수업을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석박이랑 박사 기준 토탈 60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다 수업으로 학부 때처럼 수업으로 채우는 건 아니고 이제 강의 학점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한 또 의무가 따로 있는데 토탈 60학점이고 강의 학점이 21학점이고 그 중에서 15학점은 화학부 대학원 급과목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6학점은 다른 탁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소리고요. 수업이 근데 내가 탁과 수업을 듣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왜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한테 사인을 받아요. 매번 랩마다 쫙 해서 누구 무슨 수업 듣습니다 라고 하고 교수님한테 사인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교수님이 간혹 뭐 이 수업은 굳이 왜 듣냐 라는 질문을 하실 때도 있어요. 디펜스를 잘 할 수 있으시면 들을 수 있으신 거고 아니면은 이제 막힐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세미나는 석박은 5학점이고 박사는 3학점일 거예요. 아마 3학점만 들으면 됩니다. 콜로키움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이 이제 각 학생들이 다 나와서 내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거기서 발표를 하는 게 필수입니다. 연구 수업은 수업이 아니에요. 그냥 학점만 채우는 거고 대학원은 한 학기에 12학점 등록할 수 있어요. 12학점 등록할 수 있어서 그 4과목을 다 수업으로 채우시면 돼요. 왜냐면 세미나가 1학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애매하게 남기면은 못 채워가지고 한 학기 더 등록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추천드립니다. 삐제로 이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네? 나 처음 알았는데? 조교 같은 경우에는 실험 조교가 있고 수업 조교가 있어요. 실험 조교는 실험 수업을 직접 진행하고 퀴즈도 내고 레포트 채점하고 시험 문제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조교는 교수님 수업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이고 출석 체크하거나 과제나 시험 문제를 채점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한 학기에 한 수업 정도 맡게 되고 강의 조교의 경우에는 한 수업당 여러 명의 조교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 실험 수업 같은 경우엔 조교장님이 계셔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시고 생각보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더 많아서 조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교 중에 장학금 주는 조교가 있어요. 강의 수업이랑 수업 조교 강의 조교랑 실험 조교 같이 들어가는 게 일반화학 실험이랑 일반화학 수업 들어가는 조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등록금을 대줍니다. 그러고 박사 과정이다 하면 박사 수료가 있고 박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엄청난 차이예요. 저를 기준으로 보자면 수료 이후에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졸업 못했습니다. 아직 박사가 못했어요. 박사 수료랑 박사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료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제대로 학기 등록금을 내고 몇 학기를 이상을 다니고 그동안 수업 다 들었고 뭐 아까 말한 조교나 그런 의무 정도를 했다 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탁과에서 수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됐으니 수업 다 들었고 그랬으니까 넌 이제
연구만 해라 해서 등록금을 안 내고 연구원 등록비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씩 매 학기 내고선 네, 그리고 그냥 연구만 계속합니다. 수업도 안 듣고 뭐 조교도 웬만하면 안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엄청나게 다르고, 그런데 이 학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수료할 때도 교수님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돼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료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수료 조건이 아까 말한 수업 다 듣고 뭐 세미나 다 듣고, 그리고 발표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거기서 발표를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SCI급이라고 하는 좀 급이 되는 저널에다가 논문을 제출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논문이 하나쯤은 있어야, 최소한 제출 시도를 한 논문이 하나쯤은 있어야 수료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요. 그래서 수료를 또 이것만이 아니라 구두 발표고사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 했는지도 교수님 앞에서 교수님들, 우리 교수님 포함 4명 발표를 해야 하고, 이거 더하기 프로포절이라는 걸 해요. 프로포절이 뭐냐 하면은 내가 새로운 연구를 제안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을 하면 안 되고, 뭐 내가 했던 내용의 후속 내용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이제 완전 새로운, 뭐 제가 지금 생화학인데 갑자기 물리화학을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생화학 뭐 범주 안에서 뭐 새로운 걸 한번 나 혼자 조사를 해서 실험까지 다 짜봐라. 엄청 대단한 거 아니어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에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알려지는데 이 부분이 안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스킴들을 짰고, 사실 그 교수님들의 말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레셔널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잘 설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 빼고 3명 중에 2명이 오케이를 해야 된대요. 그거를 교수님들 앞에서 괜찮네까지 인정을 받아야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료 끝인가? 그렇게 하면 수료는 됐고, 수료하고 나면 이제 등록금을 안 낸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러고 박사 졸업하려고 하면 진짜 뭐 많이 내야 돼. 논문심사 신청서, 심사 요구서는 뭐야? 요구서, 지도교 추천서, 이력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학회 발표 증빙자료, 국제학술지 게재 증빙자료, 그리고 이거 아직 없다 하면은 미제출 사유서를 써야 돼요. 미제출 사유서는 내가 지금은 없지만, 지금 신청한 시기엔 없지만, 그 졸업심사를 보기 전까지는 논문을 내겠다라는 건데, 이걸 못해서 저는 졸업을 한 학기 미뤘습니다. 그리고 학회라는 거를 다니거든요. 이제 비슷한 거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연구를 난 해봤고, 너는 뭐 했냐, 뭐 이렇게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모여서 발표도 하고 그런 건데, 학회를 딱 최소 한 번은 갔다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할 게 많죠. 그러고 추가로 뭐 있지? 그리고 논문을 아까 말했듯이 진짜로 게재가 돼야 되는데, 이 게재도 다른 학과는 아닌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임팩트 팩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논문 잡지냐라는 건데, 그 임팩트 팩터가 지금부터 입학한 사람들은 다 합이 8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 8 아무튼 8 이상이어야 돼서, 내가 뭐 2점짜리 냈다 하면은 2점짜리로 4개 내도 되고, 뭐 내가 한 방에 8점짜리 냈다 하면은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근데 이게 끝인가? 아, 그러고 논자시가 있네. 논문 자격 시험이라는 거를 또 봐서 합격을 해야 돼요. 논문 자격 시험은 이제 학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자기 지도 교수님이 출제를 하는 문제 중에 문제가 2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교수님마다 달라요. 우리 교수님은 한 문제, 꼬리 문제가 1번에는 한 7번까지 있었나? 그렇고 2번에는 크게 2개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간단하게 내시는 분도 있고 뭐 좀 줄줄이 내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서 그거 2개 문제에 100점인데 그 100점 중에 70점을 맞아야 돼요. 이게 교수님이 후 하시면 뭐 좀 틀려도 이렇게 쭉쭉쭉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70점 맞으면 이제 오케이, 논문 자격 시험 오케이 이렇게 돼서 갈 수 있고, 그리고 논자시를 볼 때도 조건이 있어. 논자시를 보기 위한 조건이 그 뭐지?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논문 제출도 남한테 끼겨서 하는 거 말고 내가 1저자, 제1 중요한 저자로서 해야 합니다. 제출을. 그거밖에 없나? 알겠니? 이게 원래 영어도 있는데, 영어는 원래 입학할 때 한 점수가 있어서 그걸로 대체됩니다. 디펜스라고 보통 하는데 논문 심사를 합니다. 졸업 심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학교 교수님 3분, 우리 교수님, 그리고 외부 학교 교수님 해서 이렇게 총 5분을 모셔야 되고, 제가 직접 초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논문 심사를 제가 받는 건데, 교수님들을 불렀으니까, 교수님들은 비싼 몸이시니까 돈을 내야 합니다. 논문 심사비. 여기 얼마였지? 여기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 여기 그래도 석사, 저 다른 학교에서 석사는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 박사 50만 원이고. 그리고 졸업 논문 그 막 까만색 다른 사람들이 다 냄비 받침으로 쓴다는 그것도 어찌됐건 열심히 써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정리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거 사실 만들 때 제일 짜증나는 거는 그 형식 맞추는 게 저는 제일 짜증나던데. 그리고 졸업은 어찌됐든 제가 그 조건을 다 채우더라도 교수님의 오케이가 있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교수님을 적당히 다들 좋아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졸업을 하고 싶다는 어필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저처럼 타과에서 왔으면은 와, 이거 다 들어야 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60학점은 다 채워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 강의학점을 어느 정도 빼주기는 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첫 학기 학점이 잘 나오면은 그만큼 많은 학점을 뺄 수 있고, 12학점인가? 까지 뺄 수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강의 뭐 예를 들면은 뭐 4.3 만점에 4 이상이면은 얼마 빼주고, 뭐 3.3 이상이면 얼마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빼주는데, 강의 학점을 빼주는 거는 네, 달라집니다. 입학하시면은 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학원 학위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학칙들이 써 있거든요. 규정이 써 있으니까 그런 거를 쭉 훑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봐도 헷갈리고 다시 보면 또 새롭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근데 또 학부 내부에서 계속 내규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안 써있네 여기. 쓰다 말았어 이거 다.
그리고 행정실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자기 모르겠다 아니면 도움을 좀 요청해야겠다 할 때는 행정실쌤한테 꼭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하셔도 되고 메일 보내셔도 되고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그렇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다과를 준비하는 게 조금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 학교에서 졸업 때는 다과가 제공됩니다. 되는데 수료고사에는 없어, 안 와. 과자를 없이 막 들어가야 돼 하더라도 조금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드렸습니다. 약 올리는 것 같나 너무? 아무튼 근데 그냥 그렇게 드렸어요. 끝. 심사 말고 뭐가 있는 것 같아. 졸업과외 중에 제일 힘든 거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수료 발표고사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를 제안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고 진짜 맨날 자괴감 들고 못하겠고 내가 이거 왜 한다 그랬나 빨리 나갈 걸 난 이거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내가 이거 할 줄 알았으면은 교수 됐지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다들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엄청난 레벨의 뭐를 기대하고 있진 않으니까 좀 작은 거라도 하는 게 해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면은 엄청 성취감은 들었던 것 같아. 막 진짜 열심히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나 싶었고 솔직히 제 연구는 조금 그래도 교수님이 어느 정도 디렉션을 주니까 그리고 실험을 해보고 하는 거라서 오히려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고 이렇게 방향 잡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 연구자에 내가 실험을 해볼 수도 없고 막막한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내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교수님한테 뭘 얻을 수도 없고 하니까 진짜 논문 많이 보고 진짜 세세하게 보고 제가 이거 너무 세세한 얘기지만 구조 논문 진짜 싫어하는데 내 걸 잘려다 말고 어쩔 수 없이 구조 논문 봐야 돼서 구조 논문을 진짜 하나하나 막 구조를 계속 돌려가면서 파고 막 몰랐던 사용법도 익히고 막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뭐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 다시 하라면 근데 싫어.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 다시 하라면 어떻게 했나 몰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얘기하고 싶고 또 뭐 하고 싶지? 대학원생 그래도 좋은 점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점도 얘기해보고 싶고 대학원 들어가는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도 얘기하고 싶고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대부분은 제 후배겠죠?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그런 거 당부? 입학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당부?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뭘지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고 싶어. 연구실 고르는 법.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다음엔 좀 더 열심히 해서 정돈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맞나? 알 수 없어.